자, 이번 시간은 이제 화폐 시간적 가치 하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렇게 보게 될 텐데, 일단 화폐 시간적 가치라고 하는 문제는 한 문제가 구성이 되긴 하는데, 역시 기초가 되는 개념에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미감척이라고 하는 거, 미래 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계수가 있다. 그리고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계수가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저상 이렇게 치고 들어가야 되죠. 자,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저당 상수가 있다. 그래서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은 상환할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 부른다? 바로 저당 상수에서 일단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미래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감채 기금 계수 있고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가치 계수에는 저당 상수라고 하는 거 상환할 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게 가장 기본이야. 미감적 현저상. 그럼 이제 앞에는 공통적으로 일연 들어가죠. 그래서 일시불하고 연금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게 될 것이다. 현재 가치 계수에도 일연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들어간다. 이제 공식 가지고 이제 봐야 되죠. 그래서 일단 가장 기본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 그래서 이 공식은 어디서 주로 써먹냐면 원가법이라고 해서 적산 가격을 계산할 때 제조돌 원가 마이너스 감가 누계액 이렇게 이제 뼈대를 잡게 될 텐데 이때 공사비가 예를 들어 3억이 들었다. 공사비가 3%씩 2년 동안 매년 상승했다. 그러면 이제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통해서 활용을 하게 된다. 이것의 역수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 거에서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요건 앞에서 우리 시장론 얘기할 때 정보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 써먹는 공식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등을 할 때 이 공식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 이런 공식 문제 중에 제일 짜증났던 것이 바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 3개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요거 역수는 감채 기금 계수가 되게 된다. 한편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되는 것은 뭐가 된다? 저당 상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역수까지 기억을 하셔야 돼서 계산 문제 형태로 이슈가 됐던 것은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 쟁점.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 계수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이슈를 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 상수 등 관련해서 여기 이제 이자율 얘기, 지금 미래 가치 계수는 R이라고 하는 게 이자율을 의미하게 될 테고, 현재 가치 계수는 이자율에 반대되는 개념을 할인율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요렇게 용어 정의하고요. 저당 상수 등 관련해서 상환한 금액, 상환 비율과 남아있는 잔금 비율을 더하면 토탈 100%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이 정도 이슈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가지고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9회 때 나왔던 문제, 화폐 시간적 가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100%는 1로 표시한다. 답 아니고요.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 역수관계에 대해서 다시 써봐야 돼. 미감척 이렇게 가야 되고, 현저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미래 가치 계수에는 감채 기금 계수 있다. 그럼 이게 미래 가치 계수니까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 역수는 뭐가 된다? 감채 기금 계수. 그 다음에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의 역수가 되는 건 뭐가 된다?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그림을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와 감채 기금 계수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저당 대출의 매기간 원리금 상환을 계산할 때 저당 상수에서 틀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 방식일 때 저당 상수를 통해서 매기간 원리금
납입할 원리금을 계산해낼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건 금융론이랑 관련이 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금에 대한 이자뿐만 아니라 이자 이걸 우리가 복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 미래가치계수는 n승 들어가니까 복리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5억인이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일시불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죠? 현재 5억 얼마씩 들어가면 연금이 될 테고 5억 딱 떨어지면 일시불이 되게 될 것이다. 그래서 4%씩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5년 후 미래죠. 미래가치계수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어떻다 활용을 해서 이것을 계산해낼 수 있다. 해서 연금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된다. 바로 일시불의 구분이라고 하는 거 얼마씩 들어가면 연금의 문제로 봐야 될 것이고 미래가치냐 또는 이제 현재값으로 환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가치계수와 미래가치계수와 현재가치계수로 대입을 해볼 수 있다. 다시 5번 질문. 현재 5억 일시불입니다. 시기 아니에요. 얼마 시기 아니니까 일시불.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5년 후라고 돼 있죠. 그럼 미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통해서 어떻다 이것을 계산해 낼 수가 있다. 공식은요. 1 플러스 R의 n승이라는 공식을 곱하면 된다. 이게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 29회 때 출제 포인트는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 다음 문제가 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면요. 화폐 시간적 가치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이자 계산 방법으로 복리. 아까 달리라고 해서 29회 때는 틀리게 구성이 됐죠. 이런 것들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저당 대출을 받았을 때 원리금 상환의 저당 상수를 활용할 수 있다. 옳은 표현이 되게 된다. 그래서 아까 29회 때는 원금 균등이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3번 5년 후 5년 필요한 3억이라고 하는 거. 자, 뒤에 보니까 불입하는 금액이라고 적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뭐가 된다? 자, 미감척이니까 감채기금계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활용을 해야 된다. 다시 키워드 뭐라고요? 적금액, 적립할 금액이라고 하는 거. 이건 뭐가 된다? 감채기금계수에서 3번을 틀리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월말 50만 원씩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연금이 되게 될 테고 현재 가치란 말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을 어떻다 활용을 하면 되는데 약간 문제를 어렵게 구성하려고 바로 저당 상수의 역수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현저상이니까 현재 가치 계수에는 뭐가 있다? 저당 상수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오른편 이렇게 구성합니다. 상환비율, 잔금비율 합하면 1이 된다. 그래서 26회 때 나왔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상환비율과 잔금비율을 합하면 1이 된다는 얘기, 복리 이 두 개를 가지고 29회 때는 둘 다 틀리게 달리라든가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트릭들을 썼던 바가 있었고요. 29회 때 문제는 바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를 가지고 답을 뽑아냈고 여기서는 감채기금계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답을 구성을 한 사례가 되겠다. 그래서 이런 문제 그냥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의미 가지고 계산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문제짜리입니다. 그 다음 주제 자 검토하게 되면요. 화폐 시간적 가치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30회 때 나름 어려운 문제가 이제 하나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매월 상환할 금액을 산정할 때는 저당 상수의 문제로 가야 되죠. 그래서 자, 이 저당 상수로 고쳐도 이게 꼭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적립할 금액이 뭐가 되고 감채기금계수고 상환할 금액은 저당 상수. 여기도 물론 엄밀히 따지면 뭐가 나와야 돼?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다. 이런 표현들을 다 들어가야지 옳은 표현. 이걸 단순하게 저당 상수로 고친다고 해서 이 명제가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그래서 학교는 어려운 게 자, 틀리게 구성할 때 살짝 하나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아사리판을 만들어버린 케이스가 있다. 어찌됐든 간에 기억은 틀린 표현, 이건 간단하게 구성을 했었지요. 그래서 자 기억 하나 알게 되면 답이 될 확률 지금 어디까지 2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오른편이 돼야 되니까 리을 번 가서 볼까요?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자 공식 생각해야 됩니다.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1 플러스 R의 n승이었었고요.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일시불의 현가 계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때 R을 뭐라고 한다? 할인율이라고 부른다. 미래가치계수의 R은 이자율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이건 할인율. 그래서 할인율이 상승한다. R이 커질수록 어떻다? 전체값은 작아지게 된다.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값은 전체값은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외 연금의 현재가치계수와 저당상수는 역수관계이다. 옳은 표현. 현저상이니까 현재가치계수에 뭐가 있고 저당상수가 있고 저당상수 앞에는 연이라는 것이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자 디귿번 연금의 미래가치라고 하는 거. 자 지금 이런 얘기죠. 자, 일정 금액을 불입해 갈 때 미래 일정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가리켜서 바로 뭐라 부른다? 연금의 미래 가치에서 오른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큰 의미는 없고요. 자, 아무래도 니은번 정도가 주요 이슈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나름 어렵게 나왔던 주제가 할인율이 커지면 커질수록 분모값이 커지니까 전체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요. 지금 조금 이게 어렵게 이제 구성이 되긴 했는데 어찌 됐든 기본 공식 외우고 들어가야 돼. 다시 일시불의 미래가치계수는 1 플러스 Rn승, 일시불의 현재가치계수는 1 플러스 R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한편 자, 어려웠던 것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개념에서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자 값은 점점점 3년 동안 연말 매년 돼 있어. 일단 연금의 문제로 가야 되죠. 자, 3천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니까 연금. 두 번째 이슈가 끄트머리가 미래가치는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러면 연금의 미래가치계수. 다시 갑시다. 자, 미감척 이렇게 갔었죠. 미래가치계수, 감채기금계수, 적립할 금액. 여기에는 이 위에는 연금이 있게 될 것이고 연금의 미래가치계수라고 하는 거 제일 공식 어려웠어. R분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의 공식이 된다.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R이라고 하는 게 10% 0.1이 되는 거죠. R은 0.1이 된다. 그래서 0.1분의 1 플러스 0.1의 몇능 3승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계산기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1.1의 3승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제 1.21 곱하기 또 1.1이 되니까 121, 121 이렇게 해서 11 해서 지금 1, 3, 4, 3, 1 이렇게 되나요? 해서 자 소점 3개 1.331 야 다시 11, 11 맞는데 해서 331에서 1.331이라고 하는 거. 이게 1 플러스 1.1의 3승. 그래서 뭘 빼야 돼? 1을 빼야 되죠. 분자값에서. 그러면 이제 분자값은 0.331이 될 테고 분모값은 0.1. 그럼 이제 계산하면 3.31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바로 연금의 미래가치계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걸 구해냈는데 아까 얼마? 3천만 원씩. 여기다 3천만 원 곱하게 되면은 얼마?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얼마가 되죠? 9,930만 원 되나요? 해서 요렇게 계산을 합니다. 다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3천만 원씩 나왔으니까 연금, 그리고 뒤에 미래가치라는 표현 써서 이 문제 제일 계산 문제 중에 좀 까다로운 케이스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자, R분의 1 플러스 R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 그걸 통해서 계산해낸 값이 3.31. 그래서 3천만 원 곱하기 3.31을 하게 되면 답은 몇 번? 4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요게 공식 중에 제일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4회 때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릴 주제 5년 후 1억 원의 현재 가치. 자, 1억 원. 자, 일시불 되겠습니다. 그리고 5년 후라고 하는 것의 현재 가치 5년 후 1억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되느냐. 그래서 공식이 뭐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할 것. 자, 1 플러스 지금 이제 일시불의 현가 계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는 값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숫자를 보니까요. 자, 할인율이 7%라고 주어져 있다. 그러면 1.07이 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몇 승? 5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의 뭐가 된다? 1이 되는 거. 이게 일시불의 현가 계수. 그럼 이제 이걸 계산할 때는 이런 식이 돼야 돼. 1억 곱하기 1.0
0.7분의 1, 그 다음에 1또 0.7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과정을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1.07분의 1이라고 하는 걸 또 곱하고, 또 여기다가 1.07분의 1을 곱하고, 네 번째 1.07분의 1을 곱하고, 또 다섯 번째 1.07분의 1을 곱하고, 이런 논리 구조야. 그게 1.07의 5승분의 1이라는 개념이 된다.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갈 때는 어떻게 하면 돼? 1억 곱하기 1억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또 나누기 1.07. 그래서 1.07로 5번 나눠주게 되면 어떻다? 7,120몇만 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0만 단위에서 반올림 하시오. 그럼 답은 몇 번? 7,100만 원. 그러니까 실제로 뭐 승을 계산하고 말고 이럴 정신도 없고 그 뭐 공식 외워봤자 쓸모도 없어. 그냥 이 문제 틀 자체를 외우는 게 훨씬 더 빨라요. 이걸 굳이 1 나누기 1.07에 5승 해가지고 거기다 1억을 이렇게 이게 더 어려운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계산기를 쓰긴 써야 했던 문제가 되게 될 텐데 요렇게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시불의 현가계수에서 아까 앞에서 다뤘던 주제가 연금의 미래 가치계수, 그 다음에 일시불의 현가계수 가지고 이렇게 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한 문제 더 가볼까요? 해서 자, 요게 이제 새로운 문제 유형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30회 때 나왔던 주제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순영업소득의 현재 가치의 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요, 사실은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구할 수가 있느냐, 이걸 따져 묻는 거야. 그래서 지금 보니까 연간 임대료 5천만 원에서 매년 200만 원씩 증가한다. 해서 5천만 원, 5,200, 5,400 이런 식으로 이제 임대료가 증가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영업 경비를 보니까 첫 회차 2천만 원에서 100만 원씩 2,100만 원, 그 다음에 2,200만 원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 그래서 첫 회차에 순영업소득 통장에 찍힌 금액에서 자, 뭘 영업 경비를 빼야 되죠? 해서 통장에 찍힌 금액 5천에서 2천 빼면 3천만 원. 두 번째는 3,100만 원. 세 번째는 얼마? 3,200. 그래서 자, 이게 첫 해는 3천이 들어오고 두 번째는 3,100이 들어오고 세 번째 3,200이 들어오게 된다. 이런 전제 하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지금 미리 답이 주어져 있어. 일시불의 현가계수 3천만 원 곱하기 0.95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고 3,100 곱하기 0.9, 그 다음에 3,200 곱하기 0.85 이런 식으로 해서 30회 때 이제 지금 복잡한 계산식을 주는 게 아니라 아예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구성한다.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는 계산 문제라기보다는 순영업소득을 얼마나 잘 구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문제 유형, 그동안 잘 우리 기출에서 다뤄지지 않다가 거의 드물게 나왔던 케이스가 아예 일시불의 현가계수 등을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은 뭐 답이 이제 알아서 계산해 보시고요. 이 정도까지가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에서 다시 갑시다. 지문 형태 구성되는 것 대비해서 마음의 준비하셔야 되죠.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지문 형태로 구성을 할 때 자, 미감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감적, 현저상이라고 하는 거. 미래가치계수는 감채기금수 계수, 적립할 금액을 계산하게 된다. 현재가치계수는 뭐라고요? 저당 상수 상환할 금액을 계산한다. 원리금 균등 상환 저당이었었고 상환비율 저당비율을 합하면 1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자율 관련해서는 복리라는 용어를 썼었고요. 할인율 관련해서는 할인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체 값은 어떻다? 작아지게 된다. 이런 내용들이 우리 문제 구성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어찌됐든 이 정도까지가 화폐 시간적 가치라는 개념. 그 다음에 이제 논의할 것이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 겁나 간단해. 진짜 실제 내용으로 무관하게 간단하게 구성되는 주제가 바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먼저 개념 한번 정리하고 가볼까요? 자, 우리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래 발생할 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값으로 환원을 해서 자,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따지는 것을 가리켜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 중에서 하나가 순현가법. 입 빼기 출이죠. 입 빼기 출이 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임 나누기 출이 되는 게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일단 입 빼기 출과 임 나누기 출에서
그래서 보십시다. 현금 유입에 현재 가치의 합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현금 유입을 앞으로 들어올 수입을 어떻다?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야 된다. 환원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할 것. 다시 미래에 들어올 수익이라는 것을 현대값으로 치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개념이 뭐가 된다? 할인율. 그래서 이때 수년가를 계산하기 위한 할인율은 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희망 수익률을 가리켜서 할인율로 적용을 하게 된다. 예, 끝났어요. 그 다음에 수익성 지수, 입 나누기 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 지수에서도 자 유입 들어오게 될 금액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될 것이다. 이때 활용하는 할인율은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해석하면 이런 식이지. 수년가가 0보다 크면 어떻다?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왜? 들어오는 것이 나가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에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년제 가치법이라든가 또는 수익성 지수법에서는 자신이 자 투자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접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집어 넣어가지고 할인율을 계산해서 어떻다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된다. 그런데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합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합을 갖게 하는 할인율. 이걸 달리 얘기하면 자 수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 이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부 수익률법이란 건 게으른 인간이야. 먼저 다른 투자자가 뭘 했다고 5%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순현가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0이 됐어. 그럼 들어올 거 나올 거 나갈 거 똑같으니까 이 사람 투자 기각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자 5%의 요구 수익률을 가지고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1이 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차피 투자해봤자 본전밖에 못 찾은 것 같아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투자 기각 결정을 한 사안에서 자 어떤 A라는 투자안에 대해서 자 갑이라는 사람이 투자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수년가법 또는 수익성 지수법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다고요. 해봤는데 어차피 0이고 1이니까 아 나 안 할래 라고 마음을 먹은 사안. 그래 버렸어. 근데 을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어디 보자 저게 5% 하면 딱 본전이라는데 난 4%만 더 투자할 거야 라고 판단하게 되면 어떻다? 이때 투자를 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내부 수익률법. 다시요. 다른 사람이 이미 뭘 해서 침을 발라가지고 수년가가 0이고 수익성 지수가 1이니까 투자 안 할래 라고 버렸어. 근데 지나가다가 저 사람 얼마 수익률을 원하는데 투자를 안 한다는 거야 라고 하니까 5% 원하는데 나는 4%만 돼도 지금 시점에 충분히 투자할 의사가 있는데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내부 수익률법이다. 그래서 내부 수익률법에 따르게 되면 이 사람은 할인을 따로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신이 할인을 할 필요가 없다. 딴 놈이 먼저 할인해 놓은 걸 갖고 그래서 침 발랐다가 나가래 시킨 투자안에 대해서 자기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내부 수익률법이라고 부르게 된다. 그래서 자 내부 수익률 이미 다른 사람이 침 발라서 5%면 투자 안 해 라고 했던 이 투자안에 대해서 자신의 요구 수익률보다 이게 5%가 더 크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지금 출제 포인트 두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입 빼기 출, 입 나누기 출, 기본 수식 물어보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될 것이고 수년가법이든 내부 수익률법이든 수익성 지수법이든 간에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장래 발생할 수입을 할인을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내부 수익률법은 직접 자신이 할인을 하거나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딴 놈이 이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뒤지게 계산해서 수년가 제로 수익성 지수 1이니까 투자 안 할래 라고 했던 사안에서 나는 4%만 돼도 투자할 건데 라고 판단해서 자신의 요구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보다 더 크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주어진 값이 요구 수익률보다 더 크면 어떻게 한다?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내부 수익률법. 그래서 이것들의 관계를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죠. 동일한 지금 베이트적 투자안에서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투자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 할 것. 그 다음에 자 지금 제일 쟁점 수년가법과 내부 수익률법, 수년제 가처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결론 외우고 들어가시면 돼. 요것만 외우시면 돼. 해서 자 요렇게
세 가지, 네 가지 쟁점을 가지고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자, 장래수다에 기대되는 현금 수입과 예상되는 수입과 지금의 현재 지출 등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방법이다 라고 해서 1번 오른편 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장래 들어올 수입 등을 할인을 한다 라고 할 것. 2번 장래 현금 흐름의 예측은 대상 부동산의 과거 현재 자료와 비교 부동산의 시장 자료를 토대로 여러 가지 미래 예측 기법을 사용해서 이루어진다. 오른편인데 의미 없고요. 3번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의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 복객도 포함된다. 가유, 순전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유, 순전후 앞으로 발생할 수입이라는 것은 단순한 운영 이득뿐만 아니라 지분 복객도 포함을 하게 될 것이다. 순현가법 등등등 해서 이것은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투자 분석을 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것. 이제 출제 이슈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이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점점점 다 틀리게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자, 순현가법과 수익성 지수법은 어떻다? 따로 이 할인율이라는 개념이 있지만 내부 수익률법은 어떻다? 할인율이라는 개념 자체가 다 없다라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고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말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 얘기야.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서 할인율 이렇게 하면 틀렸다고. 자, 순현가법에서 수익성 지수법에서 할인율이라는 표현을 써야지 옳은 표현이 된다. 그래서 이 5번이 왜 틀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건 너무 어려워. 말이 그동안 문제 중에 제일 까다로운 형태의 지문인데, 자, 제가 우리 학개론 문제 구성을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씩 4개는 비교적 무난하게 구성하고 1개를 개쓰레기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그런 유형의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뽑아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투자의 타당성 분석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내부 수익률, 순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그래서 들어올 것과 나올 것이 똑같게 되면 이걸 순현가 0, 수익성 지수 1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앞으로 장만제도법 뻔하지. 순현가를 1로 하는 할인율 틀렸지.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가리켜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익성 지수는 뭐였었지? 입 나누기 출 이랬었죠. 순서 물어본다고 유치찬란해. 입 나누기 출에서 자, 지출의 합계를 자, 수입의 합계로 나눈 상대 지수 틀렸죠? 입 나누기 출이죠. 입 나누기 출인데 출 나누기 입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질문 다 틀리게 구성이 됐다. 그냥 이걸 미리 기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고. 입 나누기 출을 출 나누기 입 이렇게 장난을 친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 지출, 수입 이런 용어들이 현혹되지 말고 출이냐 입이냐만 따지는 거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순현가는 자, 순금 유입에서 유출을 뺀 값 해서 답은 3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다.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 이런 유치차라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해. 그 다음에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거. 자, 지금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기간을 말하고, 회수기간법에서는 당연히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이 짧은 투자는 어떻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해서 앞에 우리 계산 문제 같이 보셨잖아. 1억을 꼬라 박았는데 첫 해 3천, 두 번째 2천, 세 번째 2천, 제가 네 번째 6천 기어 들어오더라. 그러면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는가? 3년 6개월. 이런 문제가 나왔었죠. 그럼 당연히 회수기간법에서는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어떻다? 좋은 투자 대안이 되게 된다. 이런 의미. 그 다음에 순현가법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 틀렸지? 순현가법에서는 어떻다?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활용을 하지만은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따로이 어떻다? 자신이 그 복잡하다는 계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 계속 같은 주제를 가지고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29회 때 문제였었나? 이게 틀렸잖아. 봐봐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을 사용하는 요구 수익률에는 이미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수익성 지수법이나 순현가법은 어떻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을 적용하지만은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어떻다? 할인율 자체를 적용하지 않는다. 자신이 계산 안 한다고. 딴 놈이 먼저 계산한 결과물을 가지고 순현가가 0이 되고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그 할인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부르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하도록 한다 해서 지금 문제들이 좀 달라지긴 하지만 포인트가 되는 건 다 똑같은 거야. 입배기출, 입나누기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할인율. 자, 순영가법하고 수익성 지수법에서 모두 다 할인율이 문제가 되게 된다. 즉 내부 수익률법에서 할인율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할 것. 이렇게 자 쟁점 살펴봤고 다음 문제가 좋아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할인 현금 흐름 기법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순현가를 1로 만드는 할인율 틀렸죠?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 똑같으면 수익성 지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자 똑같으면 순현가는 어떻다? 0이 되는 할인율. 그 내리는 게 많이 계속 장난치고 있잖아. 아까 1보다 작은 할인율 뭐 이렇게 말장난아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 2번 질문요. 순현가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유출을 뺀 값. 이게 제일 좋은 편이죠. 일단은 할인율은 뭐가 된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입배기 출해서 옳게 구성을 한 것이고요. 답은 1번이었구나. 2번, 3번 할인 현금 흐름 기법이라고 하는 거. 자, 일단은 일정한 현금흐름을 일정한 할인율로 할인을 하는 투자 의사 결정 기법이다라고 해서 자, 포괄적으로 옳은 표현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내부 수익률법도 직접 자신이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지 일단 할인율은 중간에 매개가 되게 되는 것이죠. 4번째는 수익성 지수. 자, 유입의 현가를 유출의 현가로 나눈 비율에서 입 나누기 출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 입 빼기 출이 뭐가 된다? 순현가. 맨날 똑같은 문제 내잖아요. 민감도 분석이라고 하는 거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별 의미 없습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답은 몇 번? 지금 이제 뭐였지? 1번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구성을 하고 있다. 그 다음 조제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성 지수법에 따른 부동산 투자 분석의 방법으로 틀린 것은 해서 와우 이런 25회 문제 풀 수 없습니다. 계산 문제 해서 논리 구조는 이거야. 순현가를 먼저 구하고 온다 라고 하면 보십시다. 1년 후에 121만 원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할인율은 10%라고 돼 있다. 그래서 이게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이게 뭐야? 1년 후, 자, 일시불의 현가 계수는 공식이 뭐가 된다?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자, 그래서, 자, 121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1월 1일 현재 얼마의 값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서 할인율은 10%니까 1.1에 1승분의 1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래서 121만원을 1.1분의 1로,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1년 전에 121만 원의 1년 전 현재 가치를 얘기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다 계산을 해야 된다고 1.1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입에서 출을 빼게 되면 뭐가 되고 순현가가 되고 입에서 출로 나누게 되면 뭐가 된다? 수익성 지수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의미 없어요. 25회 때 문제, 옛날 문제 이런 문제는 설령 시간이 아무리 남아들어도 풀다가 지쳐버려요. 양들이 많아서. 해서 뉘앙스만 보는 거야. 순현가가 됐든 수익성 지수가 됐든 간에 앞으로 들어오게 될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현재 가치로 환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건 시간상 의미가 없는 문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처럼 보이는데 이건 의미를 물어보는 문제라서 보겠습니다. 해서 자 지금 자 투자한 A의 순현가 내부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자 가볼까요? 1년 후에 6,000원이 들어오게 된다. 근데 이제 이거 현재 가치로 환원해야 되죠? 1년 후 6,000원이 현재 얼마의 값을 갖게 될 것이냐. 공식 뭐라고요? 현재 가치 개수 1시불의 현재 가치 개수 1 플러스 R의 N승분의 1. R의 할인율이 얼마? 20%라고 돼 있죠? 그럼 0.2가 되죠. 1.2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이게 1시불의 현가 개수가 되게 된다. 6,000원을 1.2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얼마? 5,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된다. 자, 그래서 입에서 출을 빼게 되면 얼마? 0원이 되게 된다. 그래서 바로 자 순현가는 뭐가 된다? 0원이 되게 된다. 이 순현가가 0이 되는 그 할인율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런다? 내부 수익률. 그래서
이 사람 내부 수익률은 얼마? 20%라는 의미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수년가 얘기하고요. 내부 수익률 문제가 되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수년가 0이니까 아마 투자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나는 15% 수요. 자, 이게 남는 게 없어서 투자를 안 한대. 누가 20% 할인율을 희망하는 사람이 남는 게 없어 투자를 안 한대. 근데 이제 내가 딱 가서 얘기 듣다 보니까 야, 20%를 어떻게 희망을 할까? 염치도 없이 10%만 돼도 남 투자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가 이 수년가 0이 되는 할인율 20% 낮은 희망 수익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내부 수익률. 그래서 내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직접 자기가 또 할인율을 계산하는 것이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직접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먼저 할인율을 적용하는 걸 재활용을 하게 된다는 의미. 그래서 수년가법하고 내부 수익률법 뭐가 더 우수하다? 뭔지 몰라도 머리 좋은 애 됐던 거 순현가법이 더 우수하다라는 결론까지 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답은 1번 이렇게 뽑았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부동산 투자 타당성 평가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회계적 이익률 연평균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연평균 투자이익으로 나눈 비율에서 옳게 구성을 하고 있고요. 내부 수익률,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같게 하는 할인율, 그래서 수년가가 0이 되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할인율을 뭐라고 한다? 내부 수익률. 수년가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다. 수익성 지수는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답은 5번 겁나 유치한 문제. 이론적으로 순현가가 0보다 작으면 투자의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해서 아주 오래전 문제라서 유치하게 뽑아냈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합니다. 자,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등 틀린 것에 대해서 할인 현금 흐르자 수지 분석법은 부동산 투자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에 대해서 1번 틀리게 뽑아냈죠. 그래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투자 분석 기법, 이게 뭐가 된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구체적으로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이렇게 가죠. 2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험 범주에서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이걸 풀어서 얘기하면 순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만 어떻다?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게 된다. 수년가가 0인 단일 투자한 수익성 지수는 어떻다? 1이 되게 된다. 그죠? 입 빼기 출이 0이면은 입 나누기 출은 1이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민감도 분석이라고 위험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별 의미 없습니다. 자, 투자 금액이 동일하고 수년가가 모두 0보다 큰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면 그 중에 투자한 수년가가 더 큰 투자안을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큰 의미 없죠. 그래서 답은 1번. 이것도 26회 유치 찬란했던 문제. 자, 이거 이제 지금 우리가 투자론 제일 어렵다고 하는 부분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수년가법, 수익성 지수법, 내부 수익률법, 소위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파트는 유치의 극치입니다. 기본 틀만 잡으면 날로 먹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자, 그래서 답은 1번이었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등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고 해서 동일한 흐름의 현금 흐름의 투자안이라도 투자자 요구 수익률에 따라서 자, 수년제 가치 또는 수익성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맞죠? 순현가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수익성 지수를 구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을 할인율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나올 문제는 이게 뭐라고 PI 얘기 나오겠지. 수익성 지수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바꿔치기 하겠지. 2번 질문요.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베타적 투자하는 경우 수년제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 해서 다르니까 두 개, 세 개가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고, 3, 4, 5번 관련해서는 딱 결론만 기억하는 거죠. 바로 3번, 4번 관련해서 순현가법하고 수익사자 내부 수익률법을 비교하면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자 내부 수익률법보다 더 합리적이다 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야 될 테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회수기, 자, 다시 이거 잘못되어 있구나. 순현재 가치법보다 내부 수익률법이 우수하다 해서 4번을 틀리게 뽑아냈었고요. 3번은 모르겠고, 5번 회수기간법, 아까 우리 단순 회수기간법 공부했었죠? 그래서 얼마나 빨리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가를 따지는 것을 단순 회수기간법의 회수기간. 그래서 이건 짧은 회수기간일수록 좋다 이렇게 했었는데, 대신 그 후에
투자한 자본을 회수한 후에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할 것 해서 오른편. 그래서 자, 답은 4번. 이 중에서 나름대로 난이도 있었던 주제. 순현가법하고 자, 내부 수익률법. 뭐가 더 우수하다? 순현가법이 더 우수하다라고 할 것. 요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부동산의 수익과 수익률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해서 요구 수익률. 이거 뭐야? 희망하는 수익률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은행에 넣어놔도 일정한 수익이 발생한다. 이게 무위험률. 시간에 대한 비용이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위험을 또 안기 때문에 발생하는 위험 할증률이라고 하는 거, 요게 바로 요구 수익률의 의미에서 1번 틀렸고요. 총 투자 수익률 모르겠고요. 기대 수익률, 예상 수익률을 얘기하죠.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다. 그럼 당연히 투자 기가 결정을 할 것이다. 근데 이 3번 질문은 트레이드마다 한 번도 답이 된 적이 없습니다. 투자를 채택하고 기각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너무 간단한 주제니까.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산정 과정에서 재산세는 차감을 하지만 영업소득세는 차감하지 않는다. 해서 오른편 구성을 하죠. 순영업소득은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뺀 금액, 영업경비의 범주에는 유요제라고 하는 것이 어떻다? 포함되게 된다. 유지관리비, 각종 요금, 그리고 재산세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순영업소득 산정에서 빼야 되는 영업경비의 범주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경비에 포함해서 틀렸죠? 영업경비는 뭐가 포함된다? 유요제라고 하는 거.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능총소득에서 자, 불량부채 충당금 빼서 바로 유효총소득을 계산하는 것이지 순영업소득을 계산할 때 직접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할 것.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요. 계속해서 그 망하려면 가요순전호. 그러니까 가요순전호를 가지고 보면 1년에 평균 한 1.5문제 정도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인간의 도리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흩어져 나오기 때문에 자, 개념 잡아야 했을 거고 답은 4번. 그 다음 주제 가서 확인을 합니다. 자, 보니까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라고 해서 자, 내부 수익률법, 순현재 가치법, 수익성 지수법은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그래서 자, 아까 우리 내부 수익률법도 어떻다?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다만 주의하실 게 내부 수익률법은 직접 투자자가 직접 할인을 하지는 않는다. 근데 딴 놈이 먼저 할인을 해서 순현가가 제로, 수익성 지수가 1이라고 해서 버려버린 투자안에 대해서 어떻다? 자신의 요구 수익률과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공통적으로 바로 할인 현금 흐름 기법에 해당한다. 기업번 오른편. 순 현재 가치가 0이 되면 수익성 지수는 1이 된다. 이것도 거저주는 문제지. 해서 들어올 것과 나갈 것이 똑같으면은 순현가는 0이 되고 들어올 것과 나갈 것이 똑같게 되면 수익성 지수는 어떻다? 1이 되게 된다. 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자,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순현재 가치법 시장 이자율을 사용한다. 모르는 거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보니까 옳은 것을 고르시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일단 기억하고 니은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디귿번 일단 모르는 상태야. 디귿번 모르는 상태는 봐봐. 자, 기억, 니은 들어간 것 중에 디귿 있어 없어? 기억, 니은은 옳은 거 안단 말이 쉬우니까 기억, 니은 들어가 있는 것이 있다고요. 기억, 니은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디귿번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틀린 거야. 뭔지를 몰라도. 이렇게 잔머리를 좀 굴려야 된다고요. 일 없이 처 있고 이렇게 하면 뒤진다고. 디귿을 보면 그건 정신병자야. 지금 기억, 니은이 옳다. 옳은 걸 모두 고르셔. 3개가 기억, 니은이 들어가 있다고. 그럼 디귿은 어디에도 없다고. 그럼 디귿은 검토할 실력이 있다 없다? 없다. 리을번 볼까요? 회계적 이익률. 이게 뭐야? 연수익 나누기, 연평균 순수익 나누기, 연평균 투자액. 이게 바로 회계적 이익률. 그래서 자, 투자안에 그 계산된 회계적 이익률이 자신의 목표 이익률보다 높은 투자안 중에서 가장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해서 당연히 오른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기억년, 니을도 들어가야 돼. 그럼 이제 2번은 5번 싸움이 남는 거죠. 그래서 5번 볼까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과 실현 수익률이 아니라 자신의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다시 갑시다. 딴 놈이 자 10%의 할인율을 가지고 순현가가 제로, 수익성 지수가 1이 되는 투자를 버려버렸다.
근데 나는 자 5%만 나와도 투자할 거야라고 판단한 사람, 자신의 요구 수익률 5%하고 다른 사람이 버렸던 그 할인율 10%를 비교해서 그 할인율을 뭐라 부른다? 내부 수익률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투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할 것. 해서 자 지금 요거 미음번 틀리게 뽑았네요. 그래서 답은 2번. 해서 최소한 이 문제에서는 어디? 자 디귿번은 보아서는 안 돼. 디귿번 시간 없는데 읽어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가 지금 이제 29회 때 좀 난이도 있게 구성이 됐던 주제에서 바로 할인 현금 분석법까지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